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 시각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오늘 나오는 7월 CPI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7월 CPI는 전년 대비 8.7% 상승, 6월에 9.1%에 비해 오름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전문가는 CPI 발표 결과로 또 위험 자산들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드디어 D-Day입니다, 여러분. 우리 CPI가 중요하다고 여러 전문가들,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주일 전부터 떠들어 왔는데, 자, 드디어 D-Day이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비트코인 3,065만 원 선 위치해 있고, 일정 수준 이렇게 상승을 좀 유지하던 이런 상태가 잠시 좀 소강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미국 나스닥 흐름을 보면서 이게 좀 조정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저희 회원님들께 미국 나스닥 증시와 당분간은 좀 같이 갈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좀 정확히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CPI 지수 이 발표를 앞두고 여러 투자자들의 지금 현금화 전략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고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매수를 다시 진행해 보자라는 좀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 지금 뭐 거래 대금이며 뭐 유동성 지금 다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도 그렇고 이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뒤에 많은 자료 준비했으니까 투덜고동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자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거래량과 또 유동성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일단은 CPI 지수를 확인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일단 너무 재미가 없죠. 뭐 며칠 동안 뭐 월화수 이렇게 시장이 재미없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걸 대비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차익 실현할 사람 실현하고, 그다음에 좀 홀딩할 사람 홀딩하는 그런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래량도 현저히 많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도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 방향성에 대해 좀 예측을 감히 좀 앞에서 간단히 해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계속 펌핑 순환장이 있었잖아요. 그 펌핑 순환장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어떤 이슈가 하나가 껴서 잠깐 소강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RSI가 있죠. 왜냐면은 웬만한 지표들마다 뭐 특징이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는 게 RSI 지표들이 있어요. 그 RSI 지표들도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떨어지면서, 혹은 떨어졌으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 적정선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어떤 라인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라인을 좀 유지하는 형태의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뭐 이슈만 좀 문제가 되지 않게 나온다라면은 앞으로 또 올라갈 코인들이 많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많다. 그 코인들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하우스 전문가님께서는 순환 펌핑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와 같이 코인 소식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당국에서 셀시우스 네트워크 조사를 위해서 미국과 협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이 이더리움 작업 증명 하드포크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업계의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한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거죠. 일단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의 원래 찐이라고 볼 수 있죠.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떨어져 나온 이더리움이 잘 되는 꼴을 또 보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의 공격,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들은 뭐 비트코인 말고는 다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포함해서 다 짭이다. 뭐 전혀 뭐 탈중앙화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비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사실 뭐 저희 포함해서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는 뉘앙스 자체로는 남 잘 되는 걸 보기 싫어서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태국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중앙은행 권한을 키운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JP모건이 암호화폐 시장은 바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기대감이 상승 조건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 시장이 이더리움 성공을 꼭 해야 하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다른 알트들 펌핑 뭐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구매자들이 그다음에 이 개미들이 기대에 의해서 상승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이제 약 한 2달 남은 시점에서 조금씩이라도 삐끄덕거린다라면은 충분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락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머지 업그레이드가 뭐 잘못된다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고 꼭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금일 저녁 CPI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 방향을 결정한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커플링 현상이 좀 깨졌다고 합니다. 상관계수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1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디커플링 현상이 일수록 좀 우리 시장에 좋다고 평가가 되는데 코인 한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최근 들어서 커플링 지수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디커플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과 뉴욕 증시 나스닥 종합지수의 90일 상관관계 지수가 0.37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년 1월 이후에 최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 수준으로 약화된 것은 비트코인의 증시 그리고 어쩌면 이 거시적인 요인들에게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서야 우리 좀 이제 디커플링을 보여주면서 그래 원래 전통 금융시장과 이 암호화폐 시장은 다르게 가야 되는데 이제서야 좀 다르게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가 워낙 많이 떨어졌었죠. 뭐 이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워낙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 나스닥은 어떻든 암호화폐는 제 갈 길 가자라는 걸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혀 상관관계가 완전히 바뀔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또 나오기도 했어요. 뭐냐면 자, 우리 암호화폐의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이죠. 이 코인베이스가 2분기 매출이 64%가 급감을 했다라고 해요. 순손실만 1조 4천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눌리고 있죠.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코인베이스의 분기 실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중첩점에 있는 이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커플링이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코인베이스가 아무래도 이 분기 실적이 많이 떨어진 거는 이제 암호화폐의 급락과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작년 2분기 실적이 15억 9천
9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순손실이 11억 달러.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인이 넘어올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떨어졌고 그 사이 거래량도 많이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다루는 이 기업들도 줄줄이 뭐 파산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 넘겨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기업 또한 이거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들 수 있고 뭐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해서 뭐 코인베이스가 뭐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이 실적 자체는 계속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암호화폐 시장이 좋게 흘러가서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 했을 때는 또 근데 그게 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쁠 때는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좋을 때는 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움직임 좀 어떻게 될까요, 가드님? 앞서 코인한수 전문가님이 너무나도 좀 열정적으로 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증시와 이 움직임을 굳이 이렇게 잘 볼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상관관계가 또 크다라고 또 얘기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제가 좀 같이 좀 이제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7월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좀 상승을 이제 하지 못하고 하락할 거라는 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도 판가가 되고요. 뭐 99.1%가 이제 나왔죠, 저번에. 근데 이번에는 그 9.1%보다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느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제 뭐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좀 발표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이제 기대조사 결과는 향후 이제 뭐 1년간 예상되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7월 6.1을 이제 기록해서 전월 이제 대비 0.6% 하락한 결과 나오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이제 잡혀갈 거라는 여러분들 예상을 그래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최근에 좀 살짝 상승하다가 지금 살짝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면서 슬슬 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급 하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매집을 하시는 분들도 매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이제 내려갈 때 우리가 조금씩 이제 매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매집하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확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코인을 모아가시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원유와 식량 가격 이런 것들 보면은 정점을 찍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7월 CPI가 이제 어떻게 보면 6월보다 좀 낮게 발표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끌어올려 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죠. 우리 이제 에너지와 이 식량 가격을 뺀 건데 여기서 이제 오늘 나올 이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게 되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CPI가 더 낮게 나온다 한들 우리 비트코인 상승에 자산 시장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 이 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우리가 체크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위험 자산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큰 상관관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코인베이스 같은 것도 잘 말씀해 주셨고 실적이 안 나오고 코인베이스 자체도 인원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좀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이런 상황 시장도 보면은 미국 연준이 이번 CPI 지수가 좀 만약에 좀 좋게 나오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 금리 인상에 좀 제한을 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비트코인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양갈래로 지금 나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여러분들 베팅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떠한 자산 시장이든 지금 현재 미국 증시와 지금 독립적으로 나가가는 자산 시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움직임 잘 지켜보셔야 되고 상반기 초에 우리 긴축으로 이렇게 비트코인들이 막 내려왔죠. 내려오고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해결이 된 상황인데 지금 뭐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까지 뭐 루나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재 루나 테라가 터지고 나서
이에 대한 좀 신뢰 회복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줄곧 막 오르는 분위기에서 온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물가 안정,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 찍고 이제 잡힐 거라는 기대, 또 우리 화끈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분들 지금 계속 돈을 찍어왔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뭐 실업급여도 받으셨을 분들도 많고 미국에서도 돈 뿌리고 기업들 다 돈 뿌려왔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기회만 보고 기회만 되면 돈을 걷어들이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비트코인들 단기 하락 일단 나온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분명히 지금 상황은 좋아질 건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제 하락하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기회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올해 금리 인상이 좀 한 3번 정도 더 남았죠? 네, 3번 더 남았는데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다음 달이 중요합니다. 다음 금리 인상, 다음 FOMC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소리를 할 우리 상황도 올해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제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장기로 가져가는 거, 장기로 계속해서 홀딩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짧게 끊어먹는 짧게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거 실현하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 못 오른 코인들 위주로 들어가는 이런 순환매 방식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꼭 하시면 이런 포지션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CPI가 잘 나오더라고 해도 급상승으로 올라가고 뭐 급하라고 내려가더라도 순식간에 찍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시장을 째려보시고 기회가 올 거를 스나이퍼처럼 우리가 총을 갖고 이제 째려보고 그런 것처럼 기회를 딱 잡고 기다리시고 무조건적인 현금 투입 이런 것보다는 기다렸다 여러분들 고기를 낚아채듯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PI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순식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매매하는 시간을 좀 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되는 또 CPI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을 해도 암호화폐가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코인한수님 어떨까요? 일단은 랠리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관측하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트코인들의 이 순환 펌핑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아직 뭐 못 달린 코인들의 특징이 있는 차트를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고 그 코인들이 달려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이제 좀 암호화폐 랠리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거 시장이 예측하는 정도로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상승하는데 또 원동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밤 이제 9시 반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뭐 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여전히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다라는 걸 우리는 간과를 하면 안 돼요. 전년 대비해서 8.7%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6월 달에 비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줄었지만은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것이다.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이제 헤드라인 CPI라고 해요. 이 헤드라인 CPI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뭐 알 수 있고요. 폭넓게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근원 CPI 앞에 말씀해 주셨죠. 이 근원 CPI가 7월 연간 상승률이 6.1%로 6월 달에 5.9%였다라고 해요. 근데 요거에 비해 조금 더 상향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물론 이제 한 달 동안 뭐 우크라이나의 식량이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미국의 이 기름 저장 공간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기름의 양이 엄청만 계속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근원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걸 뺀 거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을 좀 덜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 헤드라인, 이 토탈적인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낮아졌겠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그 두 개가 너무 영향을 줘서 올랐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좀 따져보자.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이제 기름, 그다음에 뭐 식량 그거 포함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쭉쭉쭉쭉쭉 올라왔었어요. 근데 한 번에 푹 튄 적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기름과 식량이 문제가 돼서 푹 튀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보니까 그전 수준이랑과 비슷하다. 뭐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걸 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토탈적인 거는 너무 올랐었기 때문에 해결이 됨에 따라 낮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더 자세히 살펴보자니까 그 전에 올라갔던 것만큼 이제 돌아온 정도이지 이게 확실히 낮아진다라는 근거를 잡기에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업 실적들도 많이 껴있죠. 아까 뭐 제가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기업 실적들도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기업 실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 실적들이 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나온다라면은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이런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압박을 주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박이 암호화폐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공개된 뭐 경제 데이터들이 좀 좋게는 나오고 있어요. 고용지표 그전에도 좋게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또 뭐 엄청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상향, 약간이라도 우상향을 하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전체적인 지표들은 좀 애매하다, 소소하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후에 뭐 달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또한 여전히 좀 위험에 처했다, 좀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점이 뭐죠? 달러의 강세를 좀 지켜봐야 된다. 달러가 지금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암호화폐들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떨어져야 암호화폐가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 앞으로 긴축 정책이 계속 이어질 테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잡힐지, 그 다음에 이제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 성장률도 좀 신경을 쓰면서 우리 성장률에 더 치우치고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투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이 현재 가격들은 충분히 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뭐 상승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추세 전환이 됐다. 그럼 추세 전환이 됐을 때부터 투자 들어가기에 좋은 내용들이다라는 아직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를 무서워하시지 말되,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장의 흐름을 꼭 알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발표 이후에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또 해시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해시레이트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가드님. 제가 그 해시레이트 설명이 전에 일단 화면 보면서 비트코인 차트 좀 보면서 갈게요. 자, 지금 우리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과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서 미래를 추측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차트상에서 정말 좀 많이 써보는 그런 기법이기도 한데,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우리가 음봉이 이렇게 3번 연속이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봉이 이렇게 3번 연속이 이상으로 나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로만 이제 판단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음봉이 3번이 나왔네. 그래서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올라갈 가능성, 우리가 7월 양봉을 딱 이제 보여줬죠. 여기서 7월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런 차트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자, 주봉상 보면은 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게 제가 일부러 라인을 그렇게 많이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 21선, 뭐 우리 5일선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자, 주봉상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에서 많이 쓰는 기법도 그렇고, 우리가 5일선 위로 살짝 올라올 때, 어떻게 보면 그때 좀 빼꼼 올라올 때 매수를 진행하는 그런 제가 기법을 많이 쓰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 5일선 위에 안착을 좀 위험하게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거시적인 관점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또 깨지고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던 게, 자, 이쯤에서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봉을 보세요. 주봉의 5일선을 여러분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 그런 것들 잘 보시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지금 이제 해시레이트로 좀 넘어가면은, 자, 해시레이트가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뭐 우리가 해시레이트가 높다는 거는 이런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이제 채굴기의 숫자가 높다던가 아니면 이제 채굴기의 사양이 높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데 난이도가 올라간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가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막 여러 이제 채굴장에서 채굴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채굴하기 어려지고 연산 난이도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이 희소성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해시레이트 반대 하락을 하게 되는 건 그냥 뭐 반대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 카피출레이션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채굴자 자체도 좀 이제 다 던지는 상황, 우리가 채굴기가 이런 것들을 가동을 중단시키고, 왜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못 오르니까. 그래서 채굴을 해서 얻는 수익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채굴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아서 채굴 이제 이런 전기를 내고 이런 상황이 좀 오고 있었는데, 자, 최근에 살짝 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채굴자 자체들도 지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장, 비트코인 시장이 어렵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던지고 그런 상황인데 안 좋게만 볼 건 아니죠. 지금 뭐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봐도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디뎌준다라고 지금 여러 지표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까스로 이제 살아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라 루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테라 루나에서 살아남은 이제 암호화폐 뭐 디파이 플랫폼들 뭐 이자를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죠. 지금 걔네들도 지금 다 대부분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깨끗해져 가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천천히 우리 암호화폐 이런 생태계들을 좀 이제 붕괴가 왔었을 때 이런 선물 시장 자체도 큰 폭의 조정이 왔는데 점차 이제 이 개선이 돼가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해시 리본이라는 이제 그런 차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채굴자들이 항복하고 내다 파는 구간에서 지금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그만큼 이제 저점 부근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CPI 지수 발표가 되기 앞서서 이 에너지와 식량 변수, 우리 인플레이션의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난 CPI를 보면 에너지와 식량이 이렇게 이런 변수 때문에 CPI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예상이 돼서 이 CPI 지수가 크게 9.1이라는 큰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만약에 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플레이션도 잡히겠죠. 그런데 자, 만약에 오늘 이런 상태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에 대한 기대 인플레와 시장 이제 선물 시장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만약에 이 CPI가 오르게 된다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미국 연준은 강하게 이런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자세를 취할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시장 한 번 더 출렁거릴 수가 있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 CPI 상승률이 낮아지는데 우리 근원 CPI 지수가 계속 높아진다. 자, 우리 그럼 연말로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 러시아 자체가 지금 변수예요. 러시아가 지금 이런 뭐 어떻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 뭐 원유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 좀 뭐 러시아나 미국에 좀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아니죠. 러시아에 대해 이제 유럽 국가가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당장은 좀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9월 이후에 나타날 지표들 뭐 우리 실적 발표, 미증시의 어닝 쇼크 이런 것들 자체가 7월보다 더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우리 이더리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이슈도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 번에 몰아서 말씀드렸는데 좀 정신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조심해서 지금부터 CPI 지수가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갈 길 그대로 가시면서 투자에 정진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온 날이 머지 않았다. 머지 업데이트를 좀 장난쳐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일 저녁 CPI 발표 이후 비트코인 시장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